저는 대부분의 성적을 A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외고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은 다 A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대부분 A로 유지하면은 안정권인 것 같고, 다른 과목은 그렇게 크게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외고에서 들어가는 영어, 국어, 사회는 A를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A를 안 맞아도 B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입학에 큰 문제는 없고, 하지만 그래도 A를 맞도록 하는 게 입학에 가장 도움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수월하게 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를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과목 다 A였습니다. 입학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 안정적으로 입학하시고 싶으시다면 영어를 우선적으로 A를 받고 차선책으로 국어, 사회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랑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어는 지문의 범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모든 지문을 외우고 하는 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지문 외우고 시험 잘 친 친구들도 있고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과서 본문도 외우지 않고 그냥 많이 읽고 많이 문법을 분석하고 그리고 단어들을 많이 외우고 이러면서 지문을 진짜 많이 익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한 지문도 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등급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어는 이렇게 많이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공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과학인데요. 과학은 선생님이 주시는 유인물을 꼼꼼히 읽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필기하는 것이 좋은 등급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나 그리고 시중에 파는 문제집,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도 되니까 문제집을 사서 한 권이라도 잘 풀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수학은 외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시중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고에서 사용하는 부교재만 푼다고 해서 거기서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문제들과 친해지고, 또 그게 모의고사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학은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은요, 저는 중국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일단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외우고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선생님이 교과서 외에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이제 예시로 든 그 지문이나 아니면 문장을 필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시험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필기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정말 재밌게 하시다 보니까 수업에서 졸릴 일도 없고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업하는 교실이 상당히 환경이 좋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떠드는 친구들도 없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집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과후 수업 이후에 시행되는 자습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조용히 이제 자신의 공부를 하면서 또 자는 학생들도 없고 열심히 자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숙사에서는 개인 시간인 23시 30분 이후부터 개인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자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마련이 돼 있는 게, 기숙사 책상이 진짜 넓고 콘센트도 2개인가 3개만 있어서 스탠드를 꽂고 뭐 아이패드 충전기를 꽂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꽂이도 되게 넓고 해서 책도 엄청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습실에도 개인 책상이 다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넓은 책상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 선반들도 있는 그런 완전한 개인 공간에서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자습실에도 그렇고 기숙사에도 그렇고 또 교실에서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목고라고 해서 친구들이 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자습 시간에도 그렇고 자거나 기숙사니까 좀 피곤하기도 한 친구들이 많아서 자거나 딴짓을 한 친구도 좀 많아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함께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만들어 가면서 점차 초반부보다는 열심히 한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자습실 수업 분위기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도 엄청 학업에 매진하는 분위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기숙사 와서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2국어를 진짜 기초부터 입학하면 중국어랑 일본어 모두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전혀 학습을 안 하고 와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고 여기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배워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따라가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일본어과인데 저는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온 편이라서 JLPT N3 조금 공부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N3로 배운 한자를 쓸 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 되게 기초적인 부분? 히라가나 카타카나부터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뭐 엄청 부담을 가지시면서 제1국어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일본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어과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했지만 중국어과를 선택해서 중국어의 기초적인 성조나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2국어를 열심히 하면 시수가 많은 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면 겨울방학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학습을 하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유학을 갔다 오거나 미국에서 살다 온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입학한 학생들이 다 제1국어가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여기서 잘 듣고 또 자기 스스로 공부법을 찾아서 제2외국어를 열심히 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전 제2외국어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 제2외국어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모르는 것보단 당연히 알고 수업을 듣는 게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오신다면 수업에 대한 흥미도나 그런 부분들이 더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시험은 다른 일반고에 비해 외고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많고 단어 수준도 어렵고 우리 외고가 다른 일반고에서 하지 않는 탭스를 1학기 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수준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어 범위 또한 굉장히 많은 편이고 교과서 외에도 일단 부교재 그리고 또 저희가 치는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 모의고사까지 또 시험 범위 통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팁스 지문 이렇게 그래도 외부 지문 몇 개 쌤이 가져오시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범위가 넓고 지난번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 지문 수가 70개를 넘어설 정도로 꽤 범위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잘 듣고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복습하고 하면은 정말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개개인의 공부량과 그런 것도 좀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 그거 하나면 그래도 보통의 성적, 기본적인 성적은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저희 또한 단어 공부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처음 보는 단어 같은 게 이렇게 선지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일단 많이 해오시는 게 영어 시험을 잘 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위 자체는 영어 같은 과목 특성상 저희 학교가 일반고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비슷한 것 같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도 영어 과목에 한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이과 쪽 과목인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고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 공부 많이 잘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도 다들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 공부를 좀 해봤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조금만 하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외고라는 데를 목표로 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공부에 대한 열정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경험 같은 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고 도전을 주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정말 중학교에서 잘 하고 왔다고 해도 고등학교에서 얼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또 성적이 많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중학교 때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주저를 하시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진짜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성적을 크게 늘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 많아요. 네, 일단 모든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발표를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또 수행평가가 아니라도 발표를 통해서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고, 또 발표 이외에도 같이 모든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활동도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입학하시기 전에 PPT를 만드는 법을 기본적으로라도 배워오시거나 아니면 미리 캔버스 등의 PPT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곳의 사용법을 조금 익혀오신다면은 PPT 만드는 수업은 정말 쉽고 순조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PPT 만드는 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갖고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엄청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세특에 쓸 수 있는 활동을 만들거나 또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PT를 만드는 등의 발표 중심 수업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나중에 대학 면접이나 사회를 살아갈 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발표 수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에 6년간 살다 왔기 때문에 확실히 일본어를 프리토킹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말하는 수행이나 평소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다 오거나 국제학교 경험은 없더라도 영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프리토킹이 조금 가능하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제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프리토킹 실력을 점점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해도 그 자신의 성적에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은 많아도 이 친구처럼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는 소수이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진짜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프리토킹을 할 수 있고, 그런 친구는 반에서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국에서 초중학교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프리토킹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고요. 그래도 학교 내신은 프리토킹이 아니라 읽고 쓰고 독해하고 문법 이런 거 위주기 때문에 프리토킹을 잘해서 성적을 잘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프리토킹을 못해도 그런 세부 능력들이 좋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스터디 카페에 다니면서 약간 공부하는 법, 앉아있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약간 공부를 하고, 또 오래 앉아있으면서 고등학교가 진짜 오래 앉아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원이나 과외에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중학생 내내 그리고 또 겨울방학에도 한 번도 학원이나 과외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겨울방학에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기르었던 것이 큰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랑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국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국어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려고 좀 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시간으로 시간을 잘 분배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아마 겨울방학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오면 과목이 굉장히 많아서 전 과목을 다 공부해야 하나 싶기도 할 텐데요. 사실 이제 과학이나 사회 같은 탐구 과목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암기하고 선생님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영수, 특히 영어와 제2외국어 과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시간 분배를 하는 습관을 겨울방학 때 많이 길러놓으면 학교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전 진로요. 저는 모의고사 풀고 오는 거예요. 저는 독서랑 생활 패턴 만들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진로를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세특이나 생기부를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그 진로를 위해서 세특을 작성하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를 잘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과 실력이 향상이 되고 이는 내신에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모의고사 공부를 추천을 합니다. 또 처음 모의고사를 잘 치거나 못 치는 거에 따라서 개인의 좀 멘탈에 좀 충격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신학기 학기 초에 좀 좋은 멘탈을 유지하고 싶거나 좀 그러고 싶다는 친구들은 꼭 한 번쯤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는 앞서 독서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 약간 독서라고 처음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기하셨을 때는 뭐 책 안 읽어도 그냥 국어 성적 어떻게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국어 성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독서를 하면은 정말 편하고 또 수준 높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패턴 만들기는 저희 학교가 또 기숙사 학교잖아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정해진 생활 패턴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걸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걸 적응을 한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경북 외고의 생활 패턴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겨울방학 동안만이라도 활동을 한다면 학교 와서 더 쉽게 기숙사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마음이 제일 붕 떠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불안했던 시기인 것 같은데 불안한 만큼 공부를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좀 고등학교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간을 충실하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진로를 막 확정을 짓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오셔서 또 진로가 바뀌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바뀌어도 그 스토리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꼭 이거 해야지 라고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나는 이거 하면은 좀 잘하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오면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자습하고 야자하고 하느라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게 될 텐데 집에도 잘 못 가고 그래서 방학에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겨울방학을 보내고 학교 와서도 또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28th, welcome to the Campu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28期の皆様、경북外国語高等学校へようこそ。欢迎来到我们高中。 경북 외고를 빛내줄 28기를 기다립니다. We are all hoping to see you guys next year in Gyeongb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Let's make a leap toward the world. 28기 화이팅!